이런 경험 있으셨죠? 딸이랑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괜히 말이 커져서 서로 마음에 상처만 남긴 적, 그냥 내가 서운했다 한마디 하려던 건데, 결국엔 그래서 넌 항상 그래 같은 말이 툭 튀어나오고 말았죠. 잠깐, 그 말 한마디가 문제였던 걸까요? 아니면 그 전에 내가 내 감정을, 내 마음을 잘 몰랐던 걸까요? 경희 씨는 67살입니다. 서울에 사는 평범한 주부지만 그녀에겐 늘 마음에 남는 말이 하나 있어요. 엄마는 왜 늘 말이 그렇게 날카로워? 딸이 툭 던진 이 한마디에 경희 씨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그렇게 말한 걸까? 아니, 난 그저 내 마음을 말한 건데, 그날 이후 경희 씨는 말하기 전에 늘 숨을 한 번 크게 쉬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지금 내가 하려는 이 말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일까? 아니면 화가 나서 그냥 쏟아내는 말일까? 사람들은 말해요. 할 말은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그런데 할 말을 했는데도 마음이 더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싸우지 않고 말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화내지 않고 품위 있게 내 할 말 다 하는 단 한 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은 싸우지 않기 위한 말하기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정확히 전하면서도 상대와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가족, 친구, 누구와도 말로 상처 주지 않으면서 속 시원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계속 함께 가보실까요? 우리는 보통 감정이 올라오면 바로 말합니다. 속이 상한 채로, 억울한 채로, 섭섭한 채로. 그래서 목소리는 커지고 말끝은 날카로워지죠. 그 말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일까요? 아니면 그저 내 속상함을 상대에게 알리고 싶었던 감정의 폭발일까요? 말이란 건 결국 마음의 번역입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말도 헝클어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 말은 결국 상대의 마음에도 상처를 냅니다. 말로 풀려던 마음이 더 얽히고 더 꼬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말로 싸우지 않고 오히려 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 4가지 대화 기술. 첫 번째는 기승전 인정입니다. 잠깐, 이 질문은 어떠세요? 혹시 나도 이런 말투를 쓰고 있진 않았을까? 말을 시작할 땐 반드시 상대를 인정해 주세요. 예를 들면 당신도 피곤했겠지. 그땐 당신도 속상했을 거야. 이 한마디가 대화의 온도를 낮춥니다. 두 번째는 나 전달법입니다. 상대를 탓하는 말이 아니라 내 감정을 전하는 방식이에요. 당신 때문에 열받았어. 가 아니라 난 그 상황에서 좀 서운했어처럼요. 비난 대신 감정으로 말하면 상대는 공격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아요. 세 번째는 질문형 끝맺음입니다. 당신 왜 그랬어? 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너도 좀 힘들었어? 이런 질문은 상대를 대화의 주인으로 세우고 방어심을 내리게 해줘요. 네 번째는 시간차 전략, 바로 20분 법칙입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말을 멈추고 20분 후에 대화하세요. 과학적으로도 감정이 잦아들기까지 최소 1520분이 걸린다고 하죠. 그 시간 동안 숨을 고르고 차 한 잔 마시며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이 4가지 방법은 거창한 기술이 아닙니다. 다만 한 번이라도 말하기 전에 잠깐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이 말을 왜 하려는 건지, 지금 이 말이 정말 내 진심인지, 이 말이 우리 사이를 더 좋게 할 수 있을지, 그 작은 멈춤이 큰 싸움을 막습니다. 그리고 그 멈춤 뒤에 나온 말이 품위를 만들고 관계를 지켜냅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다고 하죠. 하지만 말은 또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해치지 않고 상대를 찌르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을 깊이 있게 전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품위 있는 대화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한 문장을 기억해 주세요. 내 감정을 먼저 이해하고 말은 그 다음에 한다. 이 문장을 마음에 새긴다면 당신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될 겁니다. 며칠 전 이순자 씨는 며느리와 함께 김장을 하게 됐습니다. 평소엔 사이가 나쁘지 않았지만 그날따라 말수가 적은 며느리가 유독 예민해 보였죠. 무 좀 더 얇게 썰어야지. 순자 씨가 한마디 했을 뿐인데 며느리의 얼굴이 딱 굳어졌습니다. 네, 알아서 할게요. 툭 튀어나온 대답에 순자 씨는 속이 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뭐 큰 말 했다고. 그날 저녁 아들한테도 말하지 못한 채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답니다. 그저 도와주려던 건데 왜 이렇게 오해가 생긴 걸까요? 이처럼 우리는 가족 사이에서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또 상처 주곤 합니다. 그 이유는 말 자체보다 말이 오가는 감정의 결 때문이죠.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는 더 많이 기대하고 더 많이 섭섭해하죠. 그래서 무심코 건넨 말 한마디가 칼처럼 꽂힐 수 있어요. 그게 뭐 어때서? 라는 말 한마디가 넌 내 마음 몰라로 들릴 수도 있고 내가 도와주려는 건데 라는 말이 내 방식이 틀렸다는 거야처럼 들릴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싸움은 말 때문에 나는 게 아니라 말 뒤에 감춰진 감정이 부딪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날 이후 순자 씨는 바꿔보기로 했어요. 며느리에게 말하기 전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요즘 많이 바빴지? 몸 힘들 텐데도 이렇게 도와줘서 고마워. 이 한마디를 듣고 며느리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웃진 않았지만 무뚝뚝하던 표정에서 긴장이 풀린 게 느껴졌죠. 그 다음 말이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이 무는 조금 더 얇게 썰면 나중에 먹기 편할 거야. 물론 며느리 스타일대로 해도 좋아. 기승전 인정으로 말문을 여니 상대방도 마음을 여는데 시간이 덜 걸렸던 거예요. 이순자 씨는 또 다른 갈등에서도 새로운 방법을 써봤습니다. TV 볼륨이 너무 크다며 잔소리하는 남편에게 화가 났던 그날 밤, 예전 같으면 당신은 맨날 남 얘기 안 듣고 TV만 보고 산다니까 하고 소리쳤을 텐데요. 그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요즘 귀가 예민해서 TV 소리가 크게 느껴져. 조금만 줄여주면 고맙겠어. 그 말에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리모컨을 들고 조용히 줄였어요. 싸움도 없고 서운함도 없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 보려는 순간만 남았습니다. 며느리와 대화하던 중 예전엔 자주 이런 식이었어요. 왜 그렇게 해? 그걸 꼭 지금 해야 돼? 이런 말은 자연스럽게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들죠. 하지만 질문형 끝맺음을 쓰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바꿔보세요. 그렇게 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지금 하는 게 며느리한테 더 편한 방식일까? 이런 질문은 비난이 아닌 관심으로 느껴지고 상대가 이런 상황, 당신도 겪어본 적 있지 않나요? 대화의 주도권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 결과 방어 대신 자기 설명이 나오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갈등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감정이 올라왔을 땐 말하지 마세요. 이순자 씨는 이제 이렇게 실천합니다. 남편과 의견 충돌이 생기면 딱 20분 동안 집안일을 하거나 화초에 물을 주면서 마음을 정리하죠. 그 뒤에 대화를 시도하면 훨씬 부드럽습니다.
아까 그 이야기 말인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 이 말은 기적처럼 분위기를 바꿔줍니다.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라 다시 생각하고 돌아온 말은 상대에게 신뢰를 줍니다. 이건 단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을 가라앉히고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의 표현인 겁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는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기대만큼 실망도 커요. 알아서 이해해 주겠지 하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말은 더 함부로 하게 되죠. 하지만 진짜 가까운 사이라면 더 정성스럽게, 더 조심스럽게 말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말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관계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하루하루 쌓인 말투가 결국 우리 인생 후반의 관계를 결정짓게 됩니다. 이제 실제로 따라 해볼 수 있는 말투 바꾸기 연습을 해볼게요. 지금부터 소개하는 문장은 당신의 대화를 훨씬 더 부드럽게 만들어줄 겁니다. 너는 항상 그렇게 해. 그럴 땐 내가 좀 당황스러워. 대체 왜 그렇게 했어?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을까? 내 말이 맞잖아. 나는 이렇게 느꼈는데 너는 어땠어?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요즘 조금 지치긴 했어.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 말을 바꾸면 반응도 바뀝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한 반응이 당신의 관계를 조금씩 치유하게 됩니다. 혹시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누군가에게 이런 말로 상처받은 기억은요? 지금 생각나는 그 사람 혹시 아직도 마음에 걸려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알려드린 4가지 기술을 그분과의 다음 대화에서 한 번만 써보세요. 기적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인생 후반에는 남는 게 말입니다. 자식들에게, 배우자에게, 친구들에게 우리가 남기는 건 결국 말입니다. 그 말이 따뜻했다면 이건 나도 느꼈던 건데 싶은 순간이 있으셨다면 지금부터 더 집중해 주세요. 기억도 따뜻할 테고 그 말이 날카로웠다면 시간도 아프게 남겠죠.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우린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말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기억해 주세요. 감정이 먼저, 말은 그 다음. 상대를 이기려 말하지 말고 이해하려 말하자. 잠시 멈추고 말의 품위를 담자. 68세 김정자 씨는 딸과 대화하는 게 늘 어려웠다고 합니다. 딸은 직장도 바쁘고 육아에 지쳐 늘 예민해 보였죠. 그래서 함께 있어도 말이 잘 이어지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단순히 물었어요. 요즘 바쁘지? 그러자 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엄마는 맨날 똑같은 말만 해라고 했습니다. 속이 상했지만 그날 김 씨는 달리 반응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하고 소리를 질렀을 텐데 이번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딸 얼굴 볼 시간이 적어서 그랬어. 그냥 말이라도 걸고 싶었어. 그 말을 들은 딸은 한참을 조용히 있더니 미안해. 요즘 내가 예민했나 봐 하고 답했대요. 김정자 씨는 그날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말이 참 이상해요. 억지로 하려 들면 틀어지고 마음을 담아서 하면 상대가 그걸 느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주 토요일마다 전화 통화를 하기로 약속말했습니다. 말 한마디의 온도가 몇 년간 굳어있던 관계를 녹여준 겁니다. 71세 박노식 씨는 친구 영수 씨와 30년 지기입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사소한 오해로 연락이 끊겼죠. 서로 자존심이 강하다 보니 먼저 전화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영수 씨가 박 씨 생일에도 연락이 없자 박 씨는 이제 우린 끝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우연히 마트 앞에서 영수 씨를 마주쳤죠. 어색한 공기가 흘렀지만 박 씨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내가 좀 예민했던 것 같아. 마음에 걸렸지만 연락을 못했어. 미안했어. 영수 씨는 놀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미안했어. 근데 내가 먼저 말해주니까 마음이 확 풀린다. 그 이후 두 사람은 다시 연락을 이어가고 예전처럼 함께 등산도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먼저 말 한마디 꺼내는 게 어려웠지. 막상 하고 나니까 왜 그걸 그동안 못했나 하고 후회가 되었습니다. 이 다음 내용은 관계를 뒤바꿀 수 있는 핵심입니다. 말은 자존심이 아니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66세 윤복희 씨는 은퇴 후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남편과 자주 부딪혔습니다. 특히 집안일에 전혀 손을 안 대는 남편을 보면 마음 한구석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곤 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앉아서 TV만 봐? 이 한마디에 매번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유튜브에서 말투 바꾸기 영상을 본 복희 씨는 새로운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복희 씨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여보, 나 오늘 조금 피곤한데 설거지 한 번만 해주면 안 될까? 당신이 해주면 나 진짜 힘날 것 같아. 남편은 처음엔 멍한 표정이었지만 잠시 후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설거지를 하더랍니다. 그 뒤로 복희 씨는 지적보다 요청, 명령보다 공감의 힘을 느끼게 됐다고 해요. 남편이 갑자기 변한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다르게 말했을 뿐이에요. 지금도 복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그냥 말투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러면 진짜 바뀌는 건 내 삶입니다. 같은 감정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는 대표적인 감정별 상황에서 어떻게 품위 있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당신 때문에 미쳐버리겠어. 지금은 너무 감정이 올라와서 잠깐 혼자 있고 싶어. 맨날 그 모양이지. 이게 반복되니까 점점 지치는 마음이 들어. 그렇게 말하면 서운하잖아. 그 말에 마음이 조금 상했어. 내 입장도 들어줬으면 해. 나만 생각 안 해주는 거 알아? 나도 함께 고려해줬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 넌 나한테 관심도 없어. 요즘엔 대화가 줄어서 조금 외롭게 느껴져. 이 집에선 나만 혼자야. 조금만 더 자주 이야기 나눌 수 있다면 내가 훨씬 편할 것 같아. 왜 이렇게 늦게 다녀? 내가 늦으면 혹시 무슨 일 생긴 건 아닌가 걱정돼. 연락도 안 하고 무슨 일이야? 연락이 없어서 마음이 조금 불안했어. 이처럼 감정은 바꿀 수 없지만 표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표현이 싸움으로 번질지 이해로 이어질지 그 갈림길에 선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연습은 어렵지만 이 말투 하나가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왜 싸움은 이겨야 한다는 착각에서 시작될까? 사람들은 말다툼이 생기면 지면 안 된다는 생각부터 떠올립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 들죠. 왜일까요? 그 안엔 이런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얕보이면 안 돼. 내 말이 무시당하면 나는 무가치해. 이런 감정은 단순한 자존심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에서 이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말에서 이긴다고 해서 진짜 이기는 걸까요? 남편과의 대화에서, 며느리와의 대화에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긴다고 해도 그 순간 상대는 마음을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진짜 대화는 내가 옳다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한 시청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도 내가 옳았다고 생각했는데 다투고 나니 그게 무슨 소용인가 싶더라고요. 결국 남는 건 상처만 있었어요. 말에서 지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잃는 건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바꿔봅시다. 내가 맞다는 걸 말로 증명하기보단 당신도 힘들었겠구나라는 말로 마음을 열어보는 것, 그게 진짜 이기는 대화 아닐까요?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말은 흉기가 된다. 나는 그냥 내 마음을 표현했을 뿐인데 왜 상대는 상처를 받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화가 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속상한 거고, 섭섭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외로웠던 거죠. 이렇게 감정이 뒤엉켜 있는 상태에서 말을 꺼내면 어떻게 될까요? 내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채 나온 말은 상대에게 비난이나 공격처럼 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롭고 결국엔 나도 상대도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말을 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런 감정이 들지? 이 감정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안에서 나온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이 쌓이면 말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말은 상대의 방어벽을 허물고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결국 좋은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깊이 이해할 때 비로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이 짧은 한마디가 가진 힘을 아시나요? 이 말은 상대를 이기지도 않고 져주지도 않으면서 갈등을 막아주는 아주 지혜로운 표현입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익숙한 말투는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혹은 그건 아니지처럼 단호하고 선을 긋는 방식이 많습니다. 물론 의도는 가르쳐 주려는 마음일 수 있지만 요즘 세대에게는 무시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때 그럴 수도 있죠 라고 한마디 덧붙이면 대화의 온도가 확 낮아집니다. 이 표현은 당신 말도 틀리진 않다는 여지를 주고 나는 당신과 싸우고 싶은 게 아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표현을 쓰고 나서 며느리와의 대화가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했습니다. 나 때는 그랬지 다음에. 근데 요즘은 또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 한마디에 며느리의 눈빛이 확 달라졌다고요. 품이란 말이 별건가요? 상대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여유, 그게 바로 대화 속의 품위입니다. 이해받고 싶은 만큼 이해하라. 우리는 누구나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고 바랍니다. 특히 가족, 가까운 친구일수록 굳이 말 안 해도 알아주길 기대하죠.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나 역시 상대의 마음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해받고 싶은 만큼 상대를 먼저 이해해 보려고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툴툴대며 말할 때 왜 자꾸 짜증내? 라고 받아치기보다는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어보는 것. 이건 작은 차이 같지만 대화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도 힘들었겠구나. 그 생각을 먼저 하니까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니까 사이도 바뀌더라고요. 이해는 기술이 아닙니다. 결심입니다. 내가 먼저 한 발 다가가겠다는 마음이 모든 갈등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반복되면 이제는 당신이 누군가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주는 진짜 어른이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 중 가장 후회되는 순간은 말하지 못했던, 하지 말았어야 할 말 아닐까요?
젊을 땐 말이 앞섰고 나이 들수록 말은 줄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더 깊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소리 지른다고 관계가 풀리지 않고 맞는 말을 해도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걸요. 그래서 이제는 말을 조심하는 게 아니라 말에 마음을 담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마지막 대화가 후회 없는 말로 마무리되기를, 이 말 한마디가 따뜻한 기억으로 남기를, 그건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이 될 테니까요. 정리해 볼까요? 화내지 않고 말해도 내 감정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죠는 품이 있는 마음의 다른 표현이다. 말투는 성격보다 관계를 더 바꾼다. 지적보다 공감, 비난보다 이해가 오래간다. 이기려는 말은 남지만 품이 있는 말은 남는다. 먼저 이해하려는 사람이 결국 가장 존중받는다. 말은 남지만 말했던 마음은 더 오래 남는다. 어느 날 아주 조용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식탁 위엔 말없이 놓인 찻잔 하나, 창밖엔 해가 지고 집 안엔 따뜻한 조명이 깔려 있죠.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와 따뜻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누군가에게 그립다는 말을 꺼내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고 서운했다는 마음을 말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걸 포기하지 않고 꺼내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관계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말은 기술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사람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담긴 말은 때로는 미안함을 녹이고, 때로는 오해를 풀고, 때로는 멀어졌던 손을 다시 잡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마지막 대화가 기억될 날이 옵니다. 그 기억이 따뜻하기를, 그 말이 고맙기를,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이 그 따뜻한 말을 먼저 건네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하루가 당신의 말로 인해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오늘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